밀크피쉬를 아시나요? 너무 고소해 흡사 우유 맛이 난다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은 동남아에서 국민 생선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밀크피쉬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생선은 국민 생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길래 얼른 사봤어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밀크피쉬가 되겠습니다. 비늘 모양이나 이 앞부분 보면은 약간 숭어 같죠? 숭어 같은데 꼬리가 엄청 길고 날렵해요. 굉장히 회유성이 강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번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식이고요. 출하를 하고 나서 바로 얼렸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회로도 제가 궁금했거든요.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이따가 먹어보겠고, 정확한 이름은 영어권에서는 밀크피쉬, 필리핀에서는 방구 쓰라고 합니다. 필리핀 전역에 어디 가서든 볼 수 있는 흔한 생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EBS 촬영을 하러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입니다. 술라웨시 섬 밑에 마카사르라는 수도가 있는데요. 거기 우연히 지나다가 본 시장에 이 밀크피쉬가 매대에 쫙 깔려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흔히 먹는 생선이구나. 흔히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한 서민 생선이기도 하지만 맛도 어느 정도 있겠다, 그런 뜻이겠죠. 생물학적인 분류로 보면은 언뜻 봐도 약간 숭어나 농어 비슷하게 생겨서 농어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생뚱맞게 앞치목 갯농어과 갯농어 속에 속한 우리나라 말로는 갯농어라고 합니다. 앞치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하고요. 특히나 갯농어과에 속한 어류는 전 세계에서 요 한 종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앞치목 근처에 뭐가 있냐면 잉어목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보면 약간 민물고기 비슷하게 생긴 것도 같고, 옆에 다리 건너 쪽에는 청어목이 또 분포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얘가 장가시가 좀 많다고 하고요. 뭐 전어, 정어리 쪽이랑도 아주 먼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식지는 태평양과 인도양에 광범위하게 걸쳐서 서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적도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대만, 오키나와 남쪽으로는 호주 북부까지 파푸아뉴기니도 포함되고요. 그 정도에서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서식을 하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많이 먹는 생선일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먹을 정도로, 실제로 시장 가면은 아마 그쪽 나라 돈으로는 이게 한 마리 500원, 1000원도 안 되는 굉장히 값싼 생선인데 굉장히 고소하고 기름기도 많고 담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조리거나 심지어 질이라고 하잖아요. 맑은 탕으로 뽀얗게 국물을 내서 먹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필리핀에서 전통 수프라고 하는 시니강입니다. 시니강. 그리고 얘네들이 나를 회를 먹는 음식 문화는 없지만 신기하게도 방구스 같은 경우는 깍둑썰기를 해서 세비체 같은 비네거 소스, 소금 뿌려가지고 샐러드처럼 먹는다고 해요. 800년 전부터 양식이 됐다고 하고, 지금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여기저기서 양식이 되고, 대만 같은 경우는 특히 가오슝 남부지방에서 양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열대바다에 흔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양식을 해 먹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자연산은 개체 자체는 굉장히 풍부한데 이게 잘 어획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갯농어 같은 경우는 얘 최대 전장이 1.7m 정도, 몸무게는 20kg까지 자란다는 보고가 있고, 이렇게까지 성체가 되면 얘네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단독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저인만 그물로 훑는다고 한들 다른 어종과 같이 섞여서 부수 어획되는 정도. 그리고 얘네들이 알을 기수역, 그러니까 바다와 민물이 많은 쪽에다가 낳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애들은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강이나 하천, 뭐 맹그로브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어릴 때는 군집을 이뤄서 모여 다니더라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유어 생활을 하다가 몸집을 불리고 나면 역으로 바다로 회귀를 합니다. 더 크면은 깊은 바다 쪽으로 좀 들어가고, 다시 산란기가 되면은 얕은 바다로 들어가서 기수역 쪽에다가 알을 낳고를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문제는 요 갯농어, 우리나라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제주도예요. 진짜 여름부터 가을 되면 수온이 거의 30도까지 육박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보던 애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지금 시기죠. 딱 얘네들이 실제로 제주도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독자님이 이걸 잡아다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물고기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해수온이 상승되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만 난류를 타고 어쩌다 이렇게 떠밀려서 제주도 연안까지 들어왔구나, 그러다 잡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작은 해수어를 잡아다 채집하시는 분의 어떤 블로그를 봤는데, 거기
여기에 이 손바닥만한 작은 갯농어 새끼들이 붙잡혀 있는 걸 봤어요. 기수역이나 제주도 하천 쪽에 쇠속각 있는 그쪽 하천 있죠. 그런데 이런 유어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주도 기수역 어딘가에서도 이런 애들이 이제 번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수온이 10도까지도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가 겨울에 아무리 많이 수온이 내려가야 한 12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얘들 살 수가 있을 환경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온난화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1990년대 그 실제 기록을 보니까 군산 격포 앞바다에서 원인 모를 미상의 생선이 채집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94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긴 건 농어나 숭어 같은데 꼬리가 너무 생소해서 그걸 분석했더니 국내에는 서식하지 않은 미기록종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때 이름을 압치목 갯농어과에 속한 갯농어라고 지어진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제주도도 아니고 무려 서해바다 쪽에서 이게 발견된 것을 보면은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엘니뇨, 라니뇨, 난류가 강하게 발달해서 한반도까지 들어올 때 실제로 봐도 시커먼 물입니다. 흑조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실이나 난류성 어종들이 많이 섞여서 들어와서 낚시꾼들이 이제 신나는 거죠. 반면에 서해는 좀 황토물, 뻘물이에요, 뻘물. 가끔 이제 7, 8, 9월 난류가 발달한 시기에 강한 지류가 서해 쪽으로 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 날개에 아마 떠밀려서 얘가 오지 않았을까. 그 가능성 말고는 사실 얘가 서해까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생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겨울 되면 다시 빠져나가야지 살 수 있는데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들어왔다가 갇혀가지고 사멸해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어떤 이야기를 쭉 놓고 보면은 이걸 또 차세대 양식으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예전에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라는 컨텐츠를 했을 때 알색이 있죠. 코비아. 그걸 제가 우연히 베트남 갔다가 구워 먹었는데 마치 황새치 그 고소한 지방이 응축된 참치 스테이크를 먹는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좀 기름진 그런 생선 쪽으로 식성이 좀 많이 바뀌는 추세다 보니 적당히 기름지면서 담백한 흰살 생선을 가진 그런 갯농어라든지 날새기를 한번 차세대 양식 어종으로 추진을 해보면 우리의 미래 수산자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가 계속 온난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한 50년 이상 우리 후대에는 거의 아열대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 제주도 앞바다가. 그랬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개체들이 설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싫어도 생소해도 식용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50년 먼저 먹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구이용. 대가리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국물 낼 거 아니면은. 비늘부터 쳐야지. 우선 구이용부터. 횟감은 여기 이제 뱃살이잖아요. 근데 뱃살 위에 이렇게 한 층이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덧살 같은 게 보면은 그냥 비계 같아요. 비계. 희한해요. 요 갈비뼈가 굉장히 얇고 많이 있네요. 이번에 일단 구이로 먹을 건데 칼집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인데 이쪽에 지느러미가 있어갖고 딱딱하거든요. 이건 잠깐 제 생각에 냉동실에 살짝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구이용이니까요. 이렇게 뿌려 넣겠습니다. 얘는. 이거는 이제 냉동실에서 한 5분 정도 둔 회인데요. 껍질 한번 벗겨볼게요. 껍질이 또 질길지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상하네. 껍질에 왜 이렇게 돌기가 있지? 가시 같은 게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자, 벗겨보겠습니다. 껍질은 적당히 탄력감이 있네요. 와, 이거 보여요? 이거 기름? 버터로 제가 문지른 느낌. 이런 사주에서 이런 뼈가 나왔어. 뱃살 요것만. 라입을 한번 곁들이겠습니다. 일단 등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약간 그 뻘 쪽에 사는 물고기 냄새인데. 갯네? 흰네? 잡네? 벌써 나는데? 먹어볼게요.
아니 어떻게 이런 가시가 겉에는 안 보이는데 숨어 있죠? 가시가 왜 그 준치 가시처럼 얇고 깃달한 게 살 속에 있네요. 종 자체가 워낙 부드러운 고기고 또 한 번 이미 냉동했다가 해동했기 때문에 식감이 물러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에서 그냥 녹아버립니다. 맛은 두유 맛이 나요. 우유가 아니라 이거 두유핏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뱃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가시가 있을까요? 뱃살 쪽은 장가시가 하나도 안 씹혀요. 그리고 식감은 참치 뱃살이랑 거의 똑같고 맛은 참치의 기름짐과 좀 다른데 굉장히 고소합니다. 이거 구우면은 기름이 끓겠는데요, 금태처럼.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할 만한 식감은 아니다. 껍질은 좀 어떠려나? 처음에 불향이 나서 좋았는데 먹다 보니까 식감이 그냥 그렇네요. 쫄깃한 비닐을 씹는 그런 식감이네요. 껍질을 이용한 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와사비도 한번 이렇게 해갖고 초장에 한번 찍어서 이렇게. 기름짐이 초장에 다 묻혀버리네요. 동남아시아 국가다 보니까 거기는 또 초장 문화가 없잖아요. 물고기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나라 사는 물고기들은 초장 문화를 이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초장을 잘 어울리는 거고. 네, 죄송합니다. 서툴러 있지 않았어? 제가 앞전에 영상에 회에다 레몬즙을 가급적이면 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레몬즙이 비린내를 가리는 것은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비린내가 나는 생선회를 접할 기회가 오히려 더 적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동남아 생선이고 냉동이고 해동했기 때문에 비린내가 또는 잡내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라임즙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먹어볼게요. 한번. 희한하게 어울리네. 이거 어울리네요. 레몬즙을 뿌려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냄새는 합격. 기름이 엄청 튀네요 지금. 후추 한번 싹 뿌려주고 불을 조금 낮추고 부러질까봐 겁나는데. 우와! 자, 한번 눌러주고. 이거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뼈를 잡아서 싹 드러내요. 장가시 같은 게 이렇게 딸려서 올라오거든요. 좀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은 바삭하네요. 요즘 살 보면 살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밀크핏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살이 뭐야 이거? 야, 완전 반전인데? 아까 회는 그렇게 흐물흐물했는데 얘 익으니까 보고처럼 단단해지는데요. 이 방구스 제가 전에는 못 먹어본 그런 생선 향이 있어요. 껍질에 그 향이 많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라임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맛은 있는데 껍질 쪽에 약간 잡내나 흙내 같은 게 양식 특유의 향이 나기 때문에 얘를 맛있게 구워 먹으려면 그 소스에 약간 마리네이드 재워서 잡내를 좀 어느 정도 제거할 필요가 있고, 구울 때는 이쪽에서는 뭐 타마린드나 각종 뭐 향신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뿌려서 먹는다고 하거든요. 좀 그런 향신료나 그런 것도 양념이 좀 많이 가미돼야만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머지않아 맞닥뜨릴 수 있는 아열대성 어류로 품평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삭하고 비린내 좀 나는데? 특유의 향이 아니고 특유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 선도가 나빠져서 나는 비린내가 아니지. 특유의 향인가 봐. 동남아 느낌이 좀 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살이 진짜 단단하네. 동남아나 열대성 어종들이 대부분 구우면은 그렇더라고요. 땡땡해진 애들이 많아. 벤자리도 그렇죠, 뭐 퉁돔가도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도 약간의 취향이나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식성에는 낯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